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어쩌다 공생팀입니다. 네, 저희는 자연을 의인화해서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아파서 보호해야 해 등 다양한 자연보호를 위한 프로파간다에 익숙합니다. 그런 프로파간다의 뒤에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멸종하고 우리 또한 피해를 입는다는 진실이 숨겨져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생을 위해 힘쓰는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과 공생하는 방법은 단순히 인식함을 넘어서 실천부터 시작되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공생은 상당히 대단하거나 수고스러운 행위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공생은 땅을 파고 나무를 심는 등의 수고로운 의무감에서만 오는 어떤 대단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제 공생은 수고스럽지 않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즐거운 행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민들레 씨를 불어 날려버리는 놀이 행위는 민들레 씨를 바람에 날려서 다른 곳에 번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단순히 즐거운 행위가 동식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어쩌다 공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습니다. 따라서 공생을 위한 행위는 민들레를 부는 행위처럼 쉽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는 즐겁고 우발적일수록 유용하며 저희 건축가들은 그 행위의 그릇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어쩌다 공생은 저희가 제안하는 하나의 알고리즘이자 대안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수고로운 행위가 아니라 욕구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행위와 동식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용을 연결시켜서 문자 그대로 어쩌다 공생이 생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발적이고 재미있게 또 간단하게 호해가 발생하는 공간, 인간과 자연 서로에게 호혜적인 공간을 제안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새로운 공생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정한 공생의 대상은 새입니다. 새는 도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야생동물이며 다른 어느 동물보다도 우리의 도시에 많이 다가온 동물입니다. 새들은 처마와 전봇줄에 곧잘 앉아 있으며 전봇대와 건물 베란다에 보금자리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이 건물과 도시를 지으면서 없어져 버린 자연에 대한 새들의 대안적인 회귀일 뿐입니다. 이에 우리가 건축 행위로서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세운 도시 속 새들을 위해서 이번엔 거꾸로 건축 행위로서 그들에게 다가가 보려는 노력을 시도해 봅니다. 저희는 이를 저희가 생각한 어쩌다라는 알고리즘으로 실현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건축가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생의 방법이자 저희의 컨셉입니다. 구축 과정입니다. 저희는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서 하나의 모듈을 여러 개 붙이는 식으로 구성이 됐고 모든 재료들은 최소한의 예산, 시공 과정, 구조적 일체감을 위해 공상 규격에 맞추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은 구축 과정입니다. 먼저 파빌리온이 세워질 대지에 구조목으로 나무 격자 구조체를 구축합니다. 이 구조체는 파빌리온을 1차적으로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T자형 MDF 합판 2개와 직사각형 합판 2개로 타공판을 지지할 구조체를 만듭니다. 세 번째로 하나의 모듈을 조립하고 칼블럭과 나사못을 이용하여 결부합니다. 칼블럭과 나사못을 이용한 구축은 이후 해체가 쉽게 가능해서 가역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조립된 모듈들을 나무 구조체 위에 세우고 사대를 쌓아서 무게중심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다섯 번째로 모듈들끼리 일자형 브라켓을 이용하여 결구해주고 마지막으로 타공판에 파이프를 끼우고 양쪽에 스토퍼를 끼워서 빠지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생각한 파이프의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A와 C타입은 구멍이 위로 뚫려 있어서 새들이 파이프에 앉아서 모이를 쪼아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 열매나 작은 알갱이에 곡식, 새모이가 들어 있습니다. 새 종류마다 좋아하는 모이의 종류가 다른데 이에 따라서 유연하게 모이를 채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B타입과 D타입은 구멍이 아래로 뚫려 있어서 파이프가 움직이면 모이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새들이 주워 먹을 수 있습니다. 떨어져도 괜찮은 씨앗이나 견과류를 채워 넣을 생각입니다. 작동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이 파빌리온을 하나의 놀이 도구로 인식하여 매력적인 공간을 인식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그 반대쪽의 새의 공간에서는 새들이 하나의 저장고로 인식해서 먹이를 먹으러 오거나 쉬러 올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즐거운 행위로 인해서 새들과 어쩌다 공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영역과 새들의 영역을 시각적으로 조닝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새, 그리고 새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적인 조닝은 어느 정도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을 예측한 투지도입니다. 사람들의 공간에는 파이프를 이용한 스툴들을 만들고 새들이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또 이제 아까 또 새를 갖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른 거보다 그냥 표현 방식에 있어서 그 컨셉 부분에서 이렇게 스케치를 보여준, 만화같이 스케치를 보여준 게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제 또 실제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또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실제 그 현장에서 쓰는 듯한 그런 용어들로 잘 풀어서 개념에서부터 구축까지 잘 고민이 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파이프라니까는 사람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밀고 당기고를. 중앙대학교 들리나요?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얘기가 안 들려요. 혹시 중앙대 다른 계정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지금은 들려요. 네, 이걸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 파이프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밀고 이렇게 그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양쪽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새보다는 더 사람을 위한 구조물이지 않을까 하는 흥미로움은 있고, 근데 이제 이것도 만약 우리가 만드는 구조물이든 공간이든 공간 중에서도 특히 상업 공간은 사실은 굉장히 그 지속 가능한 거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고려가 중요해요.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중공 사진 때 이쁘게 찍히고 말 그런 프로젝트보다 실제로 지어지고 나서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이제 잘 이용이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우리가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사람을 지녀야 되는 이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보통은 그냥 딱 그 결과만을 놓고 이제 내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런 면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작품이잖아요. 이걸로 지금 여기 표현을 했듯이 뭐 어떤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변화들이 가능한데, 그런 면으로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한 번 방문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와서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그럴 수 있는 우선 구조물이라는 면에서 사람들에게 충분한 흥미를 준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 사실 새보다는 그냥 사람에게 더 유효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사실 생각은 좀 드는데, 근데 그런 구조물에 새 입장에서도 조금의 기능과 흥미를 부여한, 그러니까 동등하게 새와 사람에게 더 동등하게 중요한 그 1대1로 더 1대1 비율로 재미를 줄 수 있는 거면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새 입장에서 새 행태를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새에게 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파이프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4개의 타입이 있었잖아요.
이거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잘 사용이 될 것 같는 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빽빽하게 파이프가 꽂혀져 있는 그 전체 구조물을 봤을 때는 새가 여기 와서 이거를 할까 과연? 그러니까 새가 프렌들리하게 이걸 느끼고 올까? 물론 동물이니까 냄새를 맡고 배고프면 와서 먹을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새 입장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조금 다음에 과제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A 타입에서 보면은 저쪽 한쪽으로만 이렇게 구멍이 3개 뚫려 있잖아요. 이게 쭉 그 파이프 전체 길이에서 계속 구멍이 뚫려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으로만 몰려 있는 거예요? 그 새들이 이용하는 부분으로만 구멍이 음. 뚫려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새들이 아무튼 양쪽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만 이용하는 거예요? 새들이 물론 날아오다 보면은 사람들의 네, 공간에도 올 수 있지만 네. 저희는 그 공생이라는 행위에서 새들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새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무서워하기 음, 때문에 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쪽에는 이제 새들을 위한 좀 전용적인 공간, 나머지 한쪽에는 음, 사람들을 위한 전용적인 공간 이렇게 조닝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아, 따라 나온 형태입니다. 그래요. 또 이해가 됐어요. 다른 쪽에. 음.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둘 다 배려를 한 거 같기는, 배려를 한 거죠. 배려를 했지만, 물리적으로 공유하는 느낌은 또 안 들기도 하고. 물론 그게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분법적으로 나뉘게 되는데, 음, 그래도 그거에 대한 그 고민이 잘 들어간 것 같긴 하네요. 한쪽에서는 사람이 하고 한쪽에서는 새를 위한 게 되고. 어, 음, 음, 그런 느낌이 있고, 이거를 모이는 어떻게 채워줘요? 양 끝에서 뭐 오프닝이 있어요? 모이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구축 과정, 그러니까 구축을 한다는 그런 실제로 구축을 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이제 관리자들이 이제 부족할 때 채워주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모기가 이제 안에서 쌓여서 나오지 않는 그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음, 파이프 중간에 보시면은 스토퍼가 하나 있어서 네. 그쪽 너머로는 모기가 넘치지 않도록 음, 그래서 모기가 계속 흔들리면서 파이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골고루 깔릴 수 있도록 그 음. 정도까지의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먹었을 때 이제 채워주는 거는 하긴 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 상으로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밀었을 때 그냥 쭉 밀려서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걸림 장치가 있다든지 그런 생각도 들고 투명한 파이프인 거죠? 저희는 일단 재료적으로는 PVC 파이프를 생각을 했는데 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투명한 것 그런 투명도의 재질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고 일단 개념적으로는 파이프를 쓴다는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재료는 이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저기 어떤 이미지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들이 잘 보이는데 그런 면으로 재밌고 저도 이제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같은 쪽에서 사람과 새가 같이 놀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쪽에서는 새와 다른 쪽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음. 그게 제일 메인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좋은, 어, 다이어그램이든 그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아까 한 페이지에서 그게 보여지잖아요. 이쪽엔 사람이 있고 반대쪽엔 새의 모습이. 그게 이렇게 100%잘 처음에 캐치가 안 됐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그냥 무심코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런 면으로 어, 조금 더 그걸 명쾌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다이어그램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들고 그래요. 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네, 그 그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는데 그좀 저희가 형태적으로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더 찾아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파빌리온의 형태에 대해서 그런 네. 거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게 저도 실제 구축에 대한 근데 제 생각에 이게 픽셀 하나하나가 만들어내는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서 오히려 이 큰 틀에서 너무 규정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뉴트럴한 형태에서 그걸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뭐 1m 높이에 4m 폭의 뭐 판이냐 이제 그 사이즈에 대한 거는 뭐 그거를 규정해 줄 수 있는 하나는 아까 다른 팀에서도 했듯이 뭐 예산 혹은 예를 들어 저 부분을 지금 어떤 재료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었죠? 아까 판 부분에서 그 타공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가져갈 때 OSB 보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OSB 보드. 네. 근데 교대 경선할 때 크리틱을 들어보니 OSB 보드가 이제 그런 뭐 비가 왔을 때나 이제 물을 약간 먹으면 좀 불어난다는 그런 음,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고 이제 디벨롭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거는 뭐 예를 들어 높이 같은 거는 뭐 어떤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그 재료의 규격들이 있잖아요. 합판도 네, 1200에 뭐 2400짜리가 한 판으로 나온다든지. 이왕이면 굳이 막 뭐 2100으로 해서 300을 뭐 잘라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 규격이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1200 모듈 혹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죠. 이거를 서울숲에 왔다가 뭐 어디로 이동을 해갈 수 있는 만약 프로젝트다. 그렇다 치면은 트럭에 실을 수 있는 뭐 맥시멈 사이즈에 따라서 그게 이제 혹은 분할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모듈화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혹은 더 모듈화를 해서 더 길게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그렇습니다. 밀고 당기고 하는 그 부분의 재미를 위해서 다른 부분에는 오히려 중성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그 사람들을 위한 부분에 저희가 이제 스토어를 만들어 놓았는데 네, 이게 저희도 국내 경선 크리틱에서 들은 내용인데 어, 조금 조악하다라는 음, 평을 기사에 받아가지고 음. 이런 저희가 이제 나름 이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혹시 이런 거에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음, 그냥 저의 첫 질문은 굳이 저 부분이 필요한가 하는 게 첫 질문이에요. 어. 물론 저기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와서 또 혹은 더 긴 시간을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 밀고 당기는 그 파트가 더 강조가 되려면 그 앞에 뭐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혹은 밀고 당기고가 이제 그 전체적인 판을 그냥 중성적으로 하라고 했듯이 그게 더 강조가 되려면 앞에 있는 벤치는 굳이 이렇게 거기서의 또 다양성이 굳이 중요할까? 그냥 일축한 그냥 나무 토막 하나를 그냥 갖다 놓더라도 앉을 수 있는 굉장히 그냥 오브제적인 게 더 좋지 않을까? 혹은 여기서 의도하려고 했던 거는 제 생각에 PVC 파이프들을 갖고 응용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랭귀지로.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 타입일 것 같아요. 아예 진짜 동일한 컨셉으로 하든지, 그것도 들쑥날쑥하면은, 하지만 그냥 그 메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좀 죽여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중앙대 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고 싶지만 아무튼 질문 하나 있는데 네. 뭐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개인적으로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초반에 사실 그 공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분명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거예요. 자연이 뭐고 어떤 도시에 들어와 있는 동물들은 뭐고 인간은 뭐고 이렇게 했을 때 뭐 극단적으로는 사람이 다 없어져야 돼 이런 결론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다들 보면. 근데 그렇다면 지금 그러니까 그냥 파블리온을 이제 진행하기 전에 어떤 태도 설정에서 뭐 그 새에 대한 도시의 이슈 중에 하나가 먹이를 주지 마세요. 도시 안에 그런 이슈도 사실 존재하고 근데 또 다른 방면에서는 그 도시 안에 이미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 이거를 우리가 인간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이 새와의 관계를 그게 좀 궁금해요. 저희도 이렇게 뭐 새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런 걸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새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연구한 결과로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버드 피딩 문화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되게 외국에서는 되게 만연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게 거의 문화가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버드피딩이라는 문화가 상당히 공생을 위한 되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저의 파빌리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문화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그 버드피딩이라는 문화가 단순히 그러니까 새들한테 먹이를 주면은 그 새들한테 그냥 먹이를 주는 행위로서 이제 그런 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새들한테 이런 모이를 주면은 그 새들이 다른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오히려 더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고 이런 행위에서 새들을 그렇게 막 그 그냥 완전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조금 영감을 얻은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새들이 이미 본인들 스스로 이제 이 도시가 내려앉은 지구에서는 자립할 수 없겠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뭐 자리할 수 없겠다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오히려 저희는 새들한테 부족한 공간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새들한테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해서 오히려 더 찾아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런 버드 피딩으로 인해서 새들이 알아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명지대 질문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잘 봤는데요. 궁금한 게, 이건 정말 개인적인 궁금함이긴 한데, 그 파이프에 그 씨앗 넣을 때, 그 새별로 좋아하는 씨앗이 다르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혹시 조사하신 거 있는지 그냥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일부 했는데 이제 이 발표 내용상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는데 이제 뭐 어떤 새 종류는 그 좀 기름진 곡식을 좋아하고 뭐 또 그런 저도 지금 발표 자료에는 많이 있지 않아서 저도 그 대본이 저한테 지금 있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종류별로 이제 저희도 좋아하는 게 다양하듯이 새들도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은 서울 숲으로 상정을 했지만 이 파빌리온이 어디에 지어지느냐 또 이제 거기에 주로 오는 새의 종류는 무엇이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네, 모든 학교 발표가 끝이 났고 2시간 넘게 함께 한 학생들과 시민 참가자 그리고 특히 오늘 함께 해주신 김용 소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소장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우하우스 처음 이제 참여하는데, 네. 참 지난 올해가 9회째라고 들었는데, 정말 많은 제안들이 이제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이제 하느라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학생들끼리 하였을 거고, 근데 이 파빌리언은 많은 고민들이 큰 아이디어도 있고, 큰 아이디어가 흐트러지지 않게 재료나 디테일에 대한 고민들도 다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그 고민을 시작했다는 것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디테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 한두 번에 더 프리틱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더 이제 많이 정돈이 되었으면 싶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 제가 맡은 5학교의 프로젝트 너무 잘 봤고 다들 그냥 그 사람과 자연, 뭐 동물, 식물에 대한 관계를 너무 아름답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또 좀 서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한 고민들 그런 고민들이 하나의 작은 구조물이지만 굉장히 통합적이고 깊게 표현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학교의 어, 그 지금까지의 고민을 굉장히 높게 사고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고요. 어, 실제로 이게 참 구현이 되면 더 좋겠지만 만약 안 되더라도 지금 이런 고민들이 나중에 분명히 다른 훗날 일들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이제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음, 그냥 단순히 그림에만 멈추지 말고 다 잘 진행이 돼서 좋은 하나의 팀의 프로젝트로 남을 때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너무 발표 방식이나 자신감 있는 발표도 너무 좋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